그 비의 정원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랜드스케이프란 과연 무엇이냐, 그것이 또 건축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물이 들어오면 일단 거기에는 스위밍풀이 되고, 또 물이 빠지면은 그 다음 시간에는 뭐 또 새로운 물갈이를 자연스럽게 하고, 늘상 새로운 것들로 채워지는데 부족함이 없고, 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모자란 부분을 최소한의 요소로 이 대지 자체에 이 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막음으로 해서 장소를 제공하는데 모자람이 없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그 수로, 그 뚝방길에 윈드 스크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람의 어떤 그 바람막이라고 하는 요소인데, 환경 조형물에 해당되겠지만은 이러한 요소로 인해서 다양한 어떤 그 장소의 변화 의식을 갖게 되는 그러한 형식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건축이냐 또는 그냥 자연스러운 환경 조형물이냐라고 그걸 구분하기 전에 이것이 아키텍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다른 사고를 연장시켜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멀리서 바라다 보면 그 실린더 반쯤 되어 있는 실린더들이 이렇게 되면서 그 육지라고 하는 그 자연과 또 물이라고 하는 그 움직이는 자연과의 그 연결을 자연스럽게 이런 그 윈드 스크린이 규정해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중에서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 움직임이라고 하는 그 유동하는 그 사고입니다. 그래서 건축 자체가 그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고 움직이는 상황을 보여주는데 수없이 많은 길들, 그것이 하나의 장소라고 하는 부분에 연결지었을 때 매우 건축적인 그런 유동하는 그 흐름을 보게 되고, 그것이 사람들의 어떤 그 체험성을 굉장히 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머테리얼 자체가 하나 갖고 있는 자연성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어떤 그 재료의 시간성을 또 매우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콘크리트 위에 놓인 갈대라든지 콘크리트 위에 놓인 또 다른 그 자연적인 그 풀릴 것 같은 요소를 동원을 해서 그것이 하나의 내추럴한 어떤 그런 장소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내는데 중요한 그 작용을 하고 있고,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좀 더 정감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주 물리적인 성향의 어떤 그런 시간성에 대한 문제 보게 됩니다. 이건 그 엔릭 미라레스라고 하는 그 아르헨티나 건축가로 알고 있는데, 그 그룹이 설계한 학교입니다. 랜드스케이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과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들에서 보면은 좀 더 친밀하게 자연과 좀 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 건축의 어떤 그런 특성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역시 이것도 그 미랄레스가 만든 집인데 재료에 대한 어떤 특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베니스의 그 카를로스 스카르파라고 하는 건축가를 아주 작은 소품처럼 보이는 집들을 통해서 자연 속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그 서로 엮여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만을 논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이 작품은 이제 미라레스의 작품이 많이 등장합니다만 납골당입니다. 단지 그 납골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되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을 다 떨쳐버린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 랜드스케이프 자체가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서 물론 기능적인 모든 그 충족들이 다 이 안에 벌어집니다. 물론 그 합리주의 성향을 띄었던 그 알도로시가 했던 그 모데나 공원 묘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완벽한 그 근대주의 사고에 입각한 어떤 집을 짓는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 하나의 그 제시를 했기 때문에, 물론 그것만으로도 그 당시에 충분한 교훈이 될 만한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그
납고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자연 환경에는 과연 그런 것들이 적합하게 어울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어떤 문제하고 결부돼서 하나의 논의의 충분한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다른 각도에서 본 납골당의 모습입니다. 아주 작은 스퀘어 폼들이 계속 들어가야지만이 충족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치 그 하니콤 같이 그런 요소가 되어 있지만 사용된 재료는 여전히 콘크리트로 노출된 모습도 나오고 또 뭐 그 외에 더 브루탈하게 보이는 부분도 많지만은 그러나 전체성으로 봤을 때 그 환경에 적절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자연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성향대로의 어떤 그런 특성을 좀 더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남미의 그 루이스 바라간의 그 작품들을 많이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인사이드 앤 아웃사이드의 그 인도어와 아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두 개의 그 관점으로 그 장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양한 차원의 그 빛이 갖고 있는 어떤 연출 형식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주요하게 우리가 보고 있는 공간의 어떤 그 성격을 규명하는데 작용하기도 하고 또한 그 시간이라고 하는 문제, 체험이라고 하는 문제가 또 이 절제된 공간 속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등장하는데 그 질감을 얻어내기 위해서 공간들이 다양한 어떤 재료들을 동원을 하게 되죠. 안도 타다오가 만든 그 집입니다. 기하학적인 어떤 형태가 갖고 있는 그런 즐거움보다도 그 다음에 얻어지고 있는 그 비워져 있는 그 에어에 대해서, 공기에 대해서 또는 지나가는 바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그 속에서 표현해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화두라고 봅니다. 아주 잘 가다듬어진 그 나무 한 그루와 콘크리트 월과 아주 작은 그 풀들과 같은 어떤 그런 잎들과 이런 요소는 매우 단순하지만 저 안에 들어있는 인도와 이 아웃에 관련된 익스터널한 그 씬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그 부분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이 공간이 왜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됐는지라고 하는 건축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그 문제를 이제 제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 하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에어, 이 공기의 어떤 그 흐름을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 이런 내용들을 내부에서 감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텍타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고 그 미니멀한 그 속성 중에서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다른 어떤 건축가는 그거를 redescribing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땅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관심 있게 그거를 어떻게 다시 한번 새로운 방법으로 묘사해낼까 하는 데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다양한 차원의 그 대지 읽는 그 방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레비우스 우드 같은 사람들은 그 대지가 갖고 있는 성향들, 물론 더 나가면은 데스틸, 더 들어가면은 뭐 이제 피카소, 더 입체파, 또 이제 폴 클레, 공역을 이루는 어떤 그런 환경으로 전개가 됩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우리가 찾고 읽어내고 만들려고 하는 대지 읽기의 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그 기존의 랜드스케이프 자체만 갖고 있는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단지 대지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만들어낸 우리가 다양한 차원으로 그 만들어낸 구축 환경 자체를 또 읽어내는 또 하나의 어떤 그 지오메트리를 찾아서 도상으로 읽어내는 작업들을 전개시켜가고 있는 거죠. 그러한 과정들을 쭉 보게 됩니다. 좀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컴퓨터로 그 시뮬레이션을 한 부분들이고 대지를 여러 차원에서 전개시킨 내용들이고 그거를 매우 작은 조직의 단편으로 그 패브릭으로 읽어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또 입체적인 어떤 상황으로 그걸 읽어내려고 하는
요소고, 그거를 읽어낸 상황을 다시 또 그 구축 환경으로 이렉팅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모습들이고, 그것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건축성 자체가 하나의 유동하는, 움직이고 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대지를 읽어내는 다양한 방법들을 보여주는 결과물들이고, 그것이 만들어져서 이제 여기에는 테리토리라고 하는 어떤 영역성도 등장하고, 장소라고 하는 부분도 등장하고, 또 다양한 차원의 그 주제들이 등장하면서 대지를 읽어내고 있습니다.